이번 판결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사진은 조작된 거다. 이게 포인트인데 네. 이렇게 유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예.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지금 당내는 이제 판결 이후에 무슨 분열이 있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거나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발언이야말로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시행령으로 불법 수사를 해놓고 불법 수사를 가지고 불법 시행령을 좀 두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네. 그러면 유진교사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사를 해서 불법 기소했기 때문에 네. 그 공소기각 판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당의 대표가 그 판결은 공소기각 판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동일한 사안.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재명의 방패라고도 불리시던데요. 먼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났습니다. 이번 선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판결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리한 해석과 유추 해석, 확대 해석 이것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이 말은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의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성남시장 일행 10명이 호주 출장을 가서 호주 도착하는 날 해변을 배경으로 10명이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4명만 이재명 대표, 유동규, 김문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 4명만 오려내 가지고 네. 이거 골프 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예.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말에는 내가 김문기하고 골프 친 적 없다 하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포인트는 이 사진은 조작된 거다. 이게 포인트인데 네. 여기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유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판결문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그 앞단 사진을 설명한 부분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 말은 김문기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확대 유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그 해석한 대로 그런 해석을 하더라도 그건 대단히 무리한 해석인 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여기서 생략된 부분을 보충한다면 국민의힘에서 4명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이 사진처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런가요? 네. 이 사진처럼 이 사진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 사진을 조작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진처럼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 사진처럼이 생략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진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 덧풀어 얘기하면 이 사진처럼 이 시간에 이들과 이 장소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을 확장 해석, 유추 해석 해가지고 이건 김문기하고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일반적인 그 워딩을 보고서 이제 국민들이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있었을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법원도 방금 말씀하신 그걸 근거로 들면서 그렇게 유추 확대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그 부분 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대법원 판결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훨씬 핵심이거든요. 예. 뭐라고 하셨냐면 대법원이 확대 해석과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 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 네. 또 문건에 게재된 표현을 기초로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니까 그런 추론을 통해서 발언의 외연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이 판결은 추론을 통해서 발언의 외연을 확장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하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추론을 통해서 이 발언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 추론을 통해서 그 발언은 김문기하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말이다라고 발언의 외연을 확장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걸 가지고 발언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징언감력법에 보면 국감장에서 발언은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징관법에 의한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은 이상 다른 법에서는 처벌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감장에서 발언이니까 더구나 의원이 물어서 대답한 거니까 당연히 이 징관법 9조 3조 3항에 의해서 그 다른 법에서는 처벌을 못하는 게 맞아요. 네.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 국감에서 성남시 때 있었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국감의 목적에 벗어났다 해가지고 그 조항을 적용을 안 해버린 거예요. 네. 이건 법률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곧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고 또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돕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도 그 안에 좀 포함되셔서 이렇게 돕게 되시는 건가요? 어제 이제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잖아요.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민주당과 일체화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유죄라도 선고되면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선고되면 당에서는 400만 원 이상의 선거 보존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2심에서는 당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어떤 회사의 대표가 대표의 일로 이제 잘못됐는데 그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재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 또한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적으로? 그렇죠. 대표의 완전 개인적인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그 사안에서도 대표가 회사 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건 회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2심 때 당에서 지원을 하는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서 아마 법률 검토나 선관위의 검토나 이걸 받아서 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재판으로 볼 수 있으니 당연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사실 이번 재판이 만약에 유죄라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인가가 이제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선고였습니다. 왜 이런 양형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이 저희들의 예상을 벗어나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가 참 납득하지 못하겠고 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전현희 최고의원이 21대, 20대의 허위사실 공포죄로만 기소된 사건을 한번 분석을 해왔어요. 굉장히 시사점이 커요. 21대 때 11건 최종 제가 결과가 확인된 11건을 분석해 봤더니 1심에서 무죄가 2건, 100만 원 미만이 6건, 100만 원 이상이 3건이었어요. 그 무죄 내지는 전부 벌금인 거죠. 최종심에서는 무죄가 3건, 100만 원 미만이 6건, 벌금 선고유예가 1건,
100만 원 이상이 한 건. 그러니까 10명은 신분 유지가 됐고 단 한 명만 당선 무효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20대들은 16건이 문제가 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 4건, 100만 원 미만 8건, 벌금 선고유예 2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2건. 네. 그다음 최종심에서는 무죄 7건, 100만 원 미만 8건, 벌금 선고유예 1건. 모두 16명이 모두 신분 유지가 됐어요. 예. 그러면 21대, 22대 이 판결 결과에 비춰볼 때 이번 형평성이 안 맞다. 형평이 네. 이해할 수 없는 양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더 걱정이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형이 또 상당히 세고 또 특히 지난번에 이제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그 가결될 때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당시 영장을 기각했던 그 유창훈 부장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유 판사님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네. 소명이 일응됐다고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 맞는데요. 네. 우리가 소명과 본안 판결에서 입증은 예. 다른 겁니다. 예.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명이 됐다고 해서 유죄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영장이 심지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은 그 공소 사실이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하여 어떤 작업을 했느냐 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목적으로 고소 취소 협의를 했느냐, 이 두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진성이라는 분이 법정에 그 당시 법정에서 2018년 법정에서 예.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작당을 한 적이 없다. 김정양 시장 인품은 그런 인품이 아니다. 네. 그래서 위증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조차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안 되고, 두 번째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김병양 시장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느냐? 2002년도에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때 그 사건의 피고인이자 당사자인 최모 PD가 네. 김병양 측과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고 약속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실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증이 아니에요. 위증교사가 무죄가 선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당내 혼란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의원이 움직이면 죽일 것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비명계가 신삼김, 네,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당은 단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강조해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예. 지금 당내는 이제 판결 이후에 무슨 분열이 있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거나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영향력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하고 진고도 지금 그 백현동 배임죄로 기소됐지만 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기록을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영향력 때문에 오판이 벌어졌다. 네. 이렇게 명백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한편 이번 이제 주말에 장외 집회를 열었잖아요.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하면서 이게 판결 불복을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지지자들이 판결 전에 100만 명 이상의 탄원서를 냈죠. 네. 이번에 탄원서를 내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낸 거지 판결 겁박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 공세를 한 것이고요.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다소 격한 발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약에 당시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였으면 이 위증교사 수사도 하지 못했다.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그 검수 원복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발언이야말로 한동훈 대표가 그 시행령을 불법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 취지는 이거잖아요. 법률에 의하면 위중사건 수사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 내가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중교사를 수사할 수 있었다잖아요. 예. 그럼 그 말 자체가 그 시행령은 법률에 위반돼서 만든 거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은 불법 시행령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 시행령으로 불법 수사를 해놓고 불법 수사를 가지고 불법 시행령을 좀 두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네. 본인 스스로 이 시행령은 불법 시행령이라고 자인한 것이고 그러면 위중교사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사를 해서 불법 기소했기 때문에 네. 그 공소기각 판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지금 그 여당의 대표가 그 판결은 공소기각 판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얘기한 다름없다. 것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저희 정치 토크 집중 공약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